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한 우물만 파느라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현재의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고 또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한눈 팔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눈 팔 대상은 여행이라든지 음악, 운동과 같은 취미 생활도 좋고요. 정말 비생산적으로만 보이는 단순한 일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러한 사소한 일에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한눈 팔기가 분명히 새로운 자극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오늘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2부는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2부에서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호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한눈 잘 팔아요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한눈 팔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호님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 자, 그리고 맨 오브 와일드님, 배터리의 아버지 동방박사님 반갑습니다. 라면서 또 채팅창에 인사 나눠주셨네요. 토끼토님도 잘 오셨습니다. 한강님, 오늘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화이팅!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그래그래님께서도 또 출석 체크하셨고요. 자성발전님, 그리고 허기령님, 도베르만님, 저 뛰어왔어요 하셨는데 출석 체크 딱 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야기 다양하게 올려주시고요. 종목 상담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그에 대한 해답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가 연휴 이후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해가지고 아, 시장이 이제 좋아지나 제2의 베어 마켓이 오나 기대가 아주 컸는데 우리가 거의 대다수 투자자 예상 못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주 강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13일 날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이 이틀 동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량을 보면 네. 외국인 오늘도 2,200 코스피 21억 팔았는데요. 13일 기준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보면 하수, 목, 3일째죠. 3일 동안 113억밖에 누적으로 안 사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화요일 날 샀던 물량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히려 좀 더 팔았고요. 430이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 이렇게 파는 것은 주로 최근 바이오 쪽을 팔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코스피는 기존에 화요일 같은 날 13일 날 한 5천원대 많이 살 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IT도 그렇고요. 플랫폼도 그동안 2주 태조 이방은 조금 약세지만 나머지는 다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시장이 바뀌나 기대가 아주 컸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플랫폼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두 번째를 기대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아직까지는 금리도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기대를 했었는데 완화 아직까지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즉 기존에 우려됐던 사항들이 8월 말부터 우려됐던 사항들이 오히려 좀 지연되는 즉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둬야만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조금 더 관망세
신중 모드로 바뀐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신중 모드로 바뀌었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에 21일 날 그때 금리를 얼마 올릴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0.75 정도는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오지 않을까 뭐 밑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 1%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75 예상대로 된다면 이제 악재는 뭐 크게 시장에 악재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보고요. 악재가 사라진다고 호재가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장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호재가 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지금 1년 내내 우리 시장이 좀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도 좀 많이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 샀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주로 이제 전체 수급 주체 뭘 사는지 누가 사는지 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사는지 파는 종목보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사야서 올라가야 먹기 때문에 순매수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손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 이 두 세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더 한 1년 정도 기준 기본적으로 보고 주식을 사게 되고요. 우리 기관들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짧게 보고 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은 좀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그 뒤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꾸준히 사는 종목들은. 그래서 1년 동안 외국인들 꾸준히 샀다면 그 2년째 집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시세를 한번 뽑으면 엄청나게 뽑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초기에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 잘 가는 LG 에너지솔루션이다.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을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네. 40만 원 정도부터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을 어느 정도를 사고 있냐면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60만 원에서 40만 이하로 갈 때까지 35만 원까지 갈 때까지. 그런데 비중을 지금 1.3%포인트 올렸거든요. 4.3% 올랐는데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대주주랑 우리 사주하면 85%대 LG하기. 그러면 15%만 갖고 15% 가지고 이제 우리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개인 투자 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 15% 중에서 한 7%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2억만 주, 2억 2천, 2억 3천만 주, 그러면 한 2020, 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4%, 3%에서 한 8%까지 내년까지 살 거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사버리면 그 다음에 과거에 삼성전자가 몇십만 원 계속 사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57%까지 올라올 때까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량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액면 분할해가지고 5만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57%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49%까지 팔고 있거든요. 8%포인트 팔았어요. 개인이 다 사주거든요. 살 수 있는. 그것처럼 그런 현상이 또다시 발생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LG에너지는 요즘은 계속 보면서 수급을 계속 하는데 이게 심각하다. 우리나라 특히 연기금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들, 우리 장기 펀드들 보니 5%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주주 현황을 보면 외국인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네. 왜 5%를 안 샀을까? 외국인도 많이 못 샀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자 이제는 LG 에너지솔루션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개학 1년 차입니다. 네. IRA 법이 시작되고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업을 계열사하고 협력해서 다 하면 가장 IRA에 적합한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배터리 세일에서 미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일에서 들어가서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전기차 1등으로 세계하지만 중국은 자체만 하고 나머지 미국의 최대 시장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가면 이제 미국이 1등 기업이 되는 그 시장에서 전기차 미국 1등이 되는데 그 1등 기업을 우리가 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 못 사가지고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40만 원 더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수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삼성전자가 아니다. LG 엔솔을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50만 원인데요, 한 주가. 10주 500만원인데 한 주라도 사는 운동을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50만 원 비싸다고 6만 원짜리 삼성전자 싸다고 그거 5만 원짜리 10주 사는 것보다는 그 10주 산 이걸 한 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꼭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수급을 순매수로 보면 외국인들도 LG 엔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SKC
보시면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그러면 SDI도 사고 이게 5개 종목이 실제로 미국에 수혜줍니다. IRA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고요. 태양광 친환경이는 미국 탄소 배출을 줄이니까 요 수혜고요. 기관들도 그런 거 사고 있습니다. LG 엔솔, OCI, SDI, 하나솔루션, 버스코 케미칼. 컨선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진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이나 아니면 IT나 이런 거 사가지고 있으면 소외되는 거죠. 싼 쪽으로 가는 그렇죠. 싼 쪽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수급을 보면서 반드시 제가 강조해야 되는 걸 꼭 기억을 하셨다가 네. 우리 투자자들도 좀 더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팅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래다라는 댓글도 보이고 배 아파요라는 댓글도 나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의 분위기도 비슷한가요? 외국인 기관 어떤 거 사고 있을까요? 코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요즘 이제 코스닥 수급을 이렇게 보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100등 안에 주로 있는 뭐 20등, 20등까지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네. 전기차 양극재랑 바이오주입니다. 그럼 이 전기차 양극재가 바이오주가 안 가면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으면 아침에 코스피 플러스 막 10% 나다가 근데 코스닥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 코스닥의 마이너스들이 바이오, 뭐 HLB 계열이나 뭐 셀도 이런 거 다 빠지고 있고요. 그럼 바이오는 또 오히려 미국에 공장이 있든지 뭐 중국을 배차시킨 어떤 똑같은 2차 전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거 팔기도 그렇고 안 되고 또한 뭐 바이오 미국의 FDA에서 미국 큰 시장 거기서 수출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규제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똑같이 오히려 시장이 좁혀지기 때문에 그럼 뭐 바이오에 대한 악재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 있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주가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재도 오늘 뭐 LNF가 공장을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면 양극재가 허락을 안 해주면 뭐 세일업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LNF가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일 수 있거든요. 옛날 3등에서 그 1등까지 올라왔는데 규모로 보면 그러면 LNF를 안 해준다면 이게 당분간 뭐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저는 해줄 수밖에 없을까 보지만 미국에 우리를 뭐 배제하는 어떤 뭐 IRA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협상용 카드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당분간 양극재 모멘텀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들은 좀 기관을 왜 좀 팔았는데 기관만 오늘은 양극재를 좀 샀습니다. 기관은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는 좀 신재생이 리사이클이니까 그다음에 LNF 사고 나머지 특별하게 뭐 그리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성강밴드도 있고 SPG 뭐 이런 보시면 특별하게 한쪽을 위주로 산다는 것보다는 그 기업들 위주로 종목별로 대응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코스닥은 지수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랑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침에 이제 어저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 아침에 68포인트 코스피 빠졌다가 낙폭 축소해서 38포인트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리 좀 낙폭을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뭐 미국장이 조금 올랐는데 1% 내외 그런데 우리 그만큼 이제 오르지도 못하고 잠깐 기대했다가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IT 기업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LG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IT가 쭉 빠지니까 지수가 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출발하고 하락이 전환되는데 이 하락 전환하면서 이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 오늘 달러 원이 1,400원 이제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강달러인데 반대편에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우려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무역 수지나 이런 수출에 지장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수출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뭐 미국 1등이 중국과 2등이 미국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에 가는 게 중국을 통해서 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유럽이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가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크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기가 전환하기가 아주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뭐 고금리 상태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받기 때문에 강달러는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주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완화가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 미국도 완화가 쉽지 않으니까 강력하게 긴축 모드로 해서 유동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조금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오늘 물론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 환율 때문에 당국이 구두로 개입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래도 12,393원 뭐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 원화가 약세고요. 강달러는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첫날 13일 사건 이틀 동안 순매도를 해서 거의 팔았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수급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가능했는지를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태조 이방원이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제가 8월 하순부터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CPI를 보고 났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태조 이방이 또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이방은 쉽게 안 죽는구나. 그래서 태양광하고 2차 전지 조선이 있는데 지금 다시 좀 살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OCI라든지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나솔루션. 그다음 2차 전지와 리사이클앤 에스코프로라든지 이런 데 올라갔고요. 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수혜가 크니까 대우조선도 올라가고 최근에 조선주가 먼저 많이 빠져가지고 태조 이방원의 조선이 탈락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닥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어느 추세라는 것은 가다가 고공행진 오르락나락 하다 시간이 지나서 방향을 확실히 잡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약세다로 보지만 오늘은 강세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제부터.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제약바이오의 미국에 대한 악재죠.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에는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 셀트론이라든지 삼성바이오가 신약을 신약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싸게 갖다 팔려고 그랬는데 자국에 공장이 있다든지 원재료를 중국 걸 안 쓰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비슷한 거죠. 그런 현상이 있으면 추세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일단은 원래는 8월 하순부터 9월 달에 반짝해서 올라올 때입니다. 그럼 지금 9월 중순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크게 빠지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지금 올해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반등을 노린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IT 기업이 오늘 삼성전기도 많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이제 갤럭시 폴더 4가 나왔었는데 큰 인기보다는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쪽의 IT 부품은 수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IT 쪽은 좀 아직은 아니다. 원래 찬바람 불 때 IT 사는데 아직 찬바람 안 부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보시고 한 10월달 하순 정도 돼야 IT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와 IT 쪽은 낙폭 과대라고 매수해서 기다린다는 정책을 전략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가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현재 시장은 가는 놈들이 더 잘 가는 확실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봐야 되는데 뭐니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얘는 안 떨어져요. 네, 아까 앵커님이 가는 놈이라 했는데 가는 놈은 가능성은 가는 님. 가는 님. 님으로 할까요? 님으로 해야 되죠. 좋습니다. 이제 가는 님이니까 우리가 안 해봐서 좀 그런데 아쉬워서 보였는데 LG 솔루션은 가는 님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 시가총 2등이거든요. 한 120조 되는데 삼성전자 바로 다음이에요.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오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늘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사고 같이 사줘서 좋은데요. 그래서 간다고 내가 동참 안 하면 계속 아쉬워요. 근데 이게 소형주처럼 움직입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특히 미국 지행 합작 공장인데 그 1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2공장이 완전 공장이 건물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기계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지만 3공장도 벌써 이제 철골이 시작됐어요. 땅은 다 파고 철골 구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1공장은 벌써 생산이 조만간 이제 양품이 나올 거고 이 3공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3공장 내년 하반기나 전년 되면 2024년도 정도 되면 이 3공장도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 3년 뒤를 본다면 2024년도 정도는 네. 대다수 계획했던 공장이 하반기에는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폭발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 정도는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네. 3분기 흑자 전환돼서 그럼 2025년도는 한 5조 가까이 내외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5조가 나온다면 만약에 시가총액이 50배라면 250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50배 정도는 기본 가니까 고성장률이 30%인데 그럼 50배면 250조. 지금 시가총액 120배니까 2025년도까지 주가는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예상을 한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100%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8만 원 정도까지는 와. 25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네. 3년 동안 100%면 뭐가 올라가? 그 정도는 뭐 나도 갖고 있으면 실제로 근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소형주가 100% 오른 거랑 이 시가총액 2등이 100% 천지 차이입니다. 삼성전자가 100% 오르면 뭐 선물로 해서도 돈 되고요. 지수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많이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다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솔루션 특히 뭐 주식 선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형주를 하신 분들 꼭 보셔야 된다. 이런 모멘텀도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가는 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네. 특징주로 짚어드렸고요. 그러면 빠르게 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스닥은 뭐 지수는 지금 갈 수가 없는 아까 상태로 바이오랑 이 양극재가 지금 이제 악재로 좀 흔들리고 있어서 네. 큰 악재는 이제 악재다. 그래서 오늘 또 약부합으로 끝났는데요.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에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대주전자 같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에코폴 관련된 건 좋고, 그다음에 뭐 LNF라든지 에코폴 BM 이 양극재 쪽이 LNF의 공장이 정설이 지금 허가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당분간 모멘텀이 악재로 작용된다. 빠지지는 많이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와 양극재 배터리가 약세이기 때문에 네. 지수는 당분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가야 된다. 이렇게 개별 종목을 노리고 전체적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의 가장 지금 주요 섹터인 바이오 양극재가 좀 약하다면 특징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특징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컴투스가 컴투스 막판에 힘을 컴투스가 내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컴투스를 차트를 한번 보면 네.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최근 들어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많이 실리고 나서 거래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실리기 시작해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거래가 실리고 올라갔어. 그럼 이건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면 주가 수익이 바닥권에 시작되면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로 이때부터 시작해 10월, 11월까지 바이오주가 게임주가 좋거든요. 근데 컴투스가 뭐 신작에 대한 서머너즈원은 기존에 했던 거는 지금도 어느 정도 뭐 매출상 5, 6위로 괜찮고요. 크로니클이 성과가 생각보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뭐 게임은 신작의 모멘텀인데 오늘 베타 테스트 끝난 것도 성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래서 또한 이 게임주가 해외 수출한 게임은 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주들은 해외 수출해서 요즘은 워낙 약세되면서 1,400원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은 기존에 1,200원 갔던 게 1달러에 지금은 1달러 팔면 1,400원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해외 수출을 막 하니까 여러 개 달러로 결제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혜가 되는 거예요. 한 차익의 수익가 뭐 내려간 이 정도에 있어도 아주 큰 수혜가 되는 거. 자동차가 과거 이제 일반적으로 원화가 1,400, 1,300 이렇게 하면 자동차주가 주로 수출하니까 조선의 수혜라고 하지만 자동차는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되면 그런데 이 게임주는 오히려 침체돼도 온라인 뭐 집에서 타면 되니까 외국에 수출을 잘 되는 게 오히려 한 차익에 대한 기대도 크죠.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건 당연히 좋아질 걸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는 실적이 아주 좋을 걸로 보여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최소한 뭐 12만 원 이상 지금보다 20-30%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는 컴투스를 보는 게 안전하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컴투스를 괜찮다고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점과 함께 가고 있는 종목, 가는 종목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시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는 종목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좀 힘이 약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진단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방향성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저희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네요. 오렌지님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최쌤의 귀환을 응원합니다. 라면서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마그마님, 또 내일은 태양님과 너구리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살련님,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이제 결석하지 마시고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혜경님도 반갑습니다. 종목 진단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빠르게 달려볼 거고요. 궁금한 종목도 꼭 같이 올려주세요. 또 이 시간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푸치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현대글로비스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댓글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어떠신가요?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나 기아차에 차를 이동 이제 물류 이제 다른데 수출할 때 해주고 그다음에 원재 부품이나 이런 걸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면 잘 나가거든요. 현대기아차는 지금 현재 하반기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2년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정도로 작년 대비 50%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평이해서 그 다음에 여기 성장이 2023년, 24년도 5%, 4, 5% 평상시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도 현재 1조 7천억 원래 이렇게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5천억이니까 좀 싼 편이죠. 저평가돼 있지만 유통 물류 쪽이 지금은 크게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요 물류 회사들은 공급 차질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했을 때 물류 차질도 이렇게 해서 운임량도 좋고 전체 좋았는데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는 캡티브 마켓이 글로벌시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비싸게도 못 받고 해서 모멘텀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내려가고 있죠.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락 중인데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바닥권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내려오고 있어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올라갈 이유가 크지 않고 경기 침체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 17만 9천 원 아마 지난 여기 내려갔을 때 8월 18일 이때 사신 것 같아요. 요때 모양상으로 보면 잘 가고 있었으니까 내려왔을 때 사는데 급락해서 내려가서 산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우리가 투자자들이 당합니다.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를 하니까 내려오면 이제 눌림목이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눌림목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눌림목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17만 8천 원. 근데 여기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럼 18만 샀으면 이때 17만 8천, 18만 원 붕괴됐을 때 2, 3% 손해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에 있다가 행보를 계속하다가 이 추세 반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지지선이 깨집니다. 즉 평균적인 22평선 여기 계속 있죠. 행보하다가 항소와 곰이 싸우다가 계속 싸우다가 항소가 이기는 것 같아. 잠깐 이겼다고 한 방 때려가지고 곰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가보니 곰이 그때 앞발로 내리쳐서 맞아가지고 항소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럼 죽으면 항소가 넘어졌기 때문에 네. 바닥이 없이 넘어져서 KO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보하다가 가는 척하다가 못 가면 바로 박스권 하단을 지지선 붕괴 손절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 3%밖에 안 깨져요. 깨져도 5%예요, 그죠?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를 바닥권에서 사고 싶은 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추세 하락을 맞습니다. 특히 고성장을 하지 않는 주식. 예를 들어서 고성장하는 뭐 LG 엔솔루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고점에 사도 추세선 다 깨져도 결국은 고점을 돌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4, 5%밖에 내년부터 성장을 못하니까 성장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 깨면 일단은 손절해줘야 돼. 그래서 내려왔을 때 못 해줬으니까 이번에 반등할 때 목표가가 17만 8천 원이에요. 오늘 왔네. 그죠? 그래서 한 18만 원이니까 뭐 한 17만 8천, 18만 잠깐 오면 팔고 다른 거로 가시라. 이렇게 목표가는 17만 8천 원 단기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내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바닥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격 근처 그리고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고 종목 교체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법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51만 9천 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오늘 61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수익을 좀 잘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인데 1년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까요? 52만 원, 51만 9천에 사서 1년 전에 샀으면 네. 잘 산 거죠. 뭐 20% 정도 수익인데 근데 초대형주 시가총액 뭐 10등 안에 있는 주식을 네. 10% 사면 내가 1,000억 있으면 한 100억 사는 건 괜찮아요. 없잖아요. 그죠? 10억 있어도 1억 사는 것을 10% 사도 1억씩 사니까 괜찮은데 아마 그래서 1억이라 치면 1,000만 사가지고 20% 먹어 200밖에 못 먹어요. 그럼 1억까지 200 먹어봤자 다른 거 깨진 거 허송 세월인 거지. 그죠? 그러면 50만 원 초반은 이 주식이 82만 8천에서 30만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고성장하고 우량주가 시가총액 100, 200, 코스피 200 안에서 한 3, 40% 빠졌을 때는 거의 빠졌어요. 올해는 특별하게 뭐 수십 년 동안에 올해 특별하게 많이 빠져서 단기에 많이 빠졌는데 평상시는 3, 40%밖에 안 빠집니다. 제우량주들은. 그러면 3, 40% 빠졌을 때 비중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단계니까. 그럼 뭐 리스크 적은데 대형주는 소형주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많이 뭐 몇 배가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이 종목을 만약에 비중을 50%, 20, 30% 샀다면 1억이면 3천만 사가지고 20%면 600만 수익이잖아요. 그럼 뭐 1년 이자는 되잖아요. 5% 정도 되니까. 네. 그처럼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때 당 해야 되는데 10% 가지고 지금 벌써 매도 타이밍을 잡아달라는 것은 중장기 투자자가 이걸 그냥 샀다가 장도 나쁘고 그냥 10%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깨지고 있으니까. 그 이하로 잠깐 간접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팔 때가 아니라 네. 질러야 될 때입니다. 리스크 거의 없는 단계예요. 80만 8천에서 여기 46만 원까지도 오고 8만 원. 그래서 파동상으로 보면 다서 이제 박스권이 한 번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개미학기식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수익이 크게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어디서 지금 현재 한 목표가 65만 5천 단기에 되는데 65만 5천 가면 팔고 10% 팔고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는 놔두고 내려오기만 기다렸다. 내려오면 20% 추가 매수하시고 뭐 70만 원 가도 팔 게 아니거라 잘 사셨어요. 그래서 이걸 샀으니까 10%는 안 깨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1년 동안. 그래서 잘 사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한 57만 원 이하로 오면 10% 더 사시고 50만 원 뭐 초반 온다면 더 사고 이렇게 해서 한 30%는 최소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잘 하셨고요. 조금 더 긴 시점, 긴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수익을 더 키워 나가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혹시라도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담아가면서 비중을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나스닥은 0.4% 정도 하락입니다. S&P 500도 0.4%
0.4% 가까이 지금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상담은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그래그래 님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경제적 해자 아닌가요? 라는 댓글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7월, 8월 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2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86,000원 찍고 지금은 잠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매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매도다. 경제적 해자 기업이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타의 추정을 불하는 특허라든지 어떤 기술력, 경쟁력, 그다음에 그룹사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삼성 테크윈이었죠 옛날에 디카 만드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전체 방산도 이쪽에 하나 와서 방산으로 전체 특화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시큐리티, CCTV 관련 것도 하고 파워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항공 엔진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이 성장해서 간다면 당연히 이것도 수혜가 됩니다. 근데 아직은 항공 우주 우리는 이쪽이 수혜가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막연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2022년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가율이 보시면 전년 동기 비해서 0.몇 %밖에 안 늘어요. 작년에 3,830, 올해는 3,845. 매출액도 10%밖에 안 늘고 10%, 8%. 즉 매출액이 두 자리 이내로 내외 10% 내외니까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죠. 경제시에서 고성장주라면 한 20% 내외는 15% 이상 최소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진 자체도 정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방산의 핵심주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쪽 분야는 조금 나아지고 있었어. 근데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2024년 영업이 4천억, 순이익은 뭐 2,900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만약 영업 기준을 보면 지금 4조 전이니까 10배예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8배 정도가 정상적인 어떤 가치의 이 주가는 그러면 5천억 정도 2024년도 5천억 정도의 8배면 4조죠. 그죠? 그럼 4조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4조의 적정 주가니까 현재 기준을 보니까 주가를 한번 차트를 모습을 딱 보니까 꺾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9월 7일 날 이렇게 꺾이고 있죠. 일봉으로 벌써 꺾였습니다. 어디부터 7월 달부터 시작한 랠리는 꺾였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에서 박스가 다 크게 이렇게 뜨는 것은 주로 팔아먹기 위해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뜨는 건 급하게 뜨고 있죠. 행보하다가. 그럼 눌림 목 주고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86,800원이에요. 단순히 보더라도 작년 여름에 2만 3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3배 왔잖아요. 3배 와서 거의 못 가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다 올라와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는 거죠. 이 월봉상으로 고점 징후가 여기 나오면 추세 하락을 들어가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 조선과 방산은 올해 고점에서 태양광은 빼고요. 2차전 빼고 이쪽은 매도 위주로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추세적으로도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측면 다 분석을 해드렸고요.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해서는 주의 의견, 반대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최병우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셔도 좋고요. 전화는 더욱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목도 많이 올려주세요.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님 오셨네요. 늦었습니다. 지각이에요. 그래도 출석은 해야죠. 라면서 종목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인선 ENT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네요. 폐기물, 폐배터리,
폐기물 소각장으로 보고 매수했습니다. 매도 시기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잡을 때 네. 주변주를 샀다. 돈을 확실히 벌려면 돈이 많은 데 가든지 확실한 핵심 그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쉬운데 나는 이 핵심 1등주가 가니까 나는 이거 많이 올랐네. 그래서 이걸 안 가고 이제 따라간다 2등주나 3등주 제2의 뭐라 그래서 가는 때는 그것은 바로 돈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의 번 것을 보면 남들이 안 가는 데서 간다는 것은 실제로 적은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폐기물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 폐기할 때 얘들이 하면 얘들도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폐배터리가 별로 있나요? 지금 아직도 배터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폐배터리가 활성화돼서 막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폐배터리를 사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가 아니라 진짜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배터리 그렇게 사는 회사 1등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그 1등주가 뭐예요? 배터리 1등주면서 폐배터리 1등주 중형주 산다면 에코프로를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상장했으면 그거 있잖아요,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핵심을 사면 가만히 편안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늘 이렇게 테마치 움직였다가 못 가는데 올해도 5% 매출, 내년도 7%, 그 다음에 3%밖에 안 돼. 그러면 폐배터리 아니면 폐기물 관련 이래서 수익 성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에코프로를 보면 되는 거죠. 에코프로가 배터리도 하고 환경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고점 15만 7천에서 5만 대 왔다가도 그냥 돌파해 오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어떤 테마나 그쪽이 보면 그게 1등 가장 안전하면서 1등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비교해 봤는데 일단은 인선 ENT도 지금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음봉을 줬지만 네. 이제 매물대를 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대는 돌파했죠. 그죠? 돌파했기 때문에 9,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는 바닥권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그 올라가는데 과연 이쪽으로 붙을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 차트로 보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도록 약합니다. 거래 가치. 그리고 가서 기본적으로 가도 12,000원 정도의 목표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10%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10% 갈 수 있지만 오히려 팔고 주변으로 가지 말고 가장 핵심은 1등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저는 11,5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 ENT 매도 의견 드렸고요.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 11,500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셔야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남겨주시고요.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다른 데서 좀 물어보기 애매했던 것들도 다 좋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가 다 그에 대한 해답들 확실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드룹조아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비덴트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8,400원이고요. 비중은 50% 가지고 계세요. 완전 차트 보고 들어갔습니다. 차트 대응법 부탁해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일단 비덴트 차트부터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8% 상승하면서 8,28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근데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이 종목이 정말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차트 대응하는 방법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방송용 장비 이쪽 회사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수렴하고 네. 이제 차트를 보고 샀다는 게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거예요. 많이 빠졌고 샀는데 이제 많이 일봉 빠지긴 차트 많이 빠졌네요. 빠졌죠, 그죠? 네. 13,000원, 12,000원 때 지금 현재 이렇게 8,000원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이렇게 모양이 수렴하고 이렇게 수렴하고 양봉이 딱 뜨고 거래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러면 괜찮은 가격에 딱 샀는데
8,400원이에요. 그럼 아까 해서 종가로는 손해는 오전에 샀으니까 종가로는 손해네, 그죠? 8% 뜨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 주봉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 이번 주 내일까지 반드시 양봉이 떠야 됩니다. 양봉이라는 것은 7,980원이니까 그 가격 이상을 가야 되겠죠. 양봉 뜨더라도 이 매물이 상당히 많죠. 이게 매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거래가 이 정도로서는 이것을 돌파를 못합니다. 이 주봉 거래량으로 너무 적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고 선행입니다. 거래가 주가 미리 알려면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실렸죠. 자, 여기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빠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돌파해야만 이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까지 올라가려면 주가가 수익이 얼마 안 되거든요. 뭐 2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수익을 볼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보시면 오늘 이제 작은 목표가가 이게 8,800원이네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8,740원. 그러니까 오늘 목표가 8,800원 갖다 내려온 거잖아요. 8,280원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8,400원 수익이 단타 풀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면 그 가격대에서 돌파를 못하면 8,700원 정도에서 팔아야 되고요. 단기로 본다면. 그래서 이걸 보시면 60분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가 실리고 아침에 한 방에 1시간 만에 쫙 올라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1시간만 올라갔으면 반드시 지지해 줘야 돼요. 지금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라도 이거 돌파 시도를 해야 돼요. 돌파 시도해서 못 가더라도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오늘 종가로 있어서 놀다가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돌파해야 되고요. 아니면 화요일 날 돌파해야 돼요. 돌파 못하면 다시 빠지네요. 근데 그래도 빠져도 빠질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0%도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나의 정체성, 즉 단타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에 샀으니 좀 더 한두 달 정도 보고 가져갈지 이 생각을 빨리 하고 가지고 가도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8,800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8,400원 사가지고 8,400원 5%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거래가 이렇게 실렸으니까 9,300. 이 거래가 실려야 되잖아요. 또 다음 똑같이 거래가 실려야만 돌파입니다. 거래 안 실리고 내일 아침 잠깐 올라가면 내일 아침에 파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 하려면 60분봉이나 15분봉 차트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 더 들고 가면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길게 좀 더 몇 개월 가도 되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뭐 큰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좀 더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늘 뭐 마이너스로 간다면 일단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반등에서는 8,500원 안착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상으로 많이 빠졌고요. 바닥을 잡고 반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크게 뚫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반등 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며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빨간불을 좀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8,500원에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익 계속해서 챙겨가는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den트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하는 시장 전략, 투자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앞으로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급 부재, 투자 심리 불안 지수, 지난주 목요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똑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아주 좋았었는데 네. 다시 돌아갔어요. 지난주로. 지난주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수급 부재, 투자 심리는 불안하고 아직 21일 날까지 FOMC 21, 20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시장이 변곡점이 돼서 움직일 걸로 보이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FOMC에서 0.75 올리고 나서도 특별한 호재성이 나올 걸 없는 걸 보여요. 그리고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는 지속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3.4 정도 되는데 이제 3.5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요 최고점 요월에 돌파를 하거든요. 그러면 돌파를 하면 금리는 4%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4%까지가 금리가 내년 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지수는 박스권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장세 비슷한 게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물가를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2달 정도는 작은 박스권에 놓여 있을 걸로 보이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 않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이제 너무 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성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한 박스권 장이라 보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부분은 또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FOMC 전에는 계속해서 시장을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미국 시장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갈까요? 미국도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악재는 거의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전체적으로 가는 게 몇 개 안 보이는, 가는 것조차도 천천히 조금씩 그래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거. 지금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내려고 주식을 하다 보면 마음만 급하고 계속 매매만 하고 안 되거든요. 그럼 조금 가는 주식 조금 먹고 나오고 시장이 나쁘니까 내 잘 가는 주식도 빨리 팔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8만 원에 LG 엔솔을 샀어요. 그럼 시장이 막 무너져 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5% 뭐 또 팔고 있다가 가고 또 가네. 그럼 45만 원 갔다가 또 사면 조금 또 시장 또 팔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좋은 주식 사든 나쁜 주식을 사든 만약 안 가는 주식 하면 계속 안 가는 거고, 가는 주식 사더라도 조금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그럴 게 아니라 내년 정도의 상반기나 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경기가 인플레이션 확실히 꺾이고 그때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이 돼서 돈이 되지 투자가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서 시장과 또 종목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